광운대학교 게임학과 김태기 교수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컨퍼런스 2일차 어떤 주제로 할까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학과도 이제 게임학과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서의 어떤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로서 어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목차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특징이나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실제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부분들이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게임 컨텐츠와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8종의 어떤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를 조사했고, 또 현재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맞춰서 또 게임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발맞춰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목차 2번째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서 어떻게 어떤 게임 콘텐츠와 메타버스 콘텐츠가 어떤 형태로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어떤 전망을 크게 목차를 세 꼭지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자료라든지 서적에서 많이 나와 있고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은 그 관련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어떤 콘텐츠라든지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고도화 자체가 어떤 메타버스 부분들을 같이 발전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왔던 어떤 싸이월드 같은 부분들은 기존 어떤 미니룸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콘텐츠는 어떤 오픈월드 안에서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부분들이 일반 다른 콘텐츠와의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번 사례들을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종류들을, 또 그다음 또 다른 어떤 논문이라든지 어떤 기사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한 8개 종류를 한번 찾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게더타운입니다.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피스 업무라든지 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D 그래픽 형태로서 어떤 가상 오피스 환경으로 해서 20, 30대 어떤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저희 광운대학교 게임학과에서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메타버스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비대면 교육 플랫폼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업무와 되게 유사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맵도 그렇게 방대하지 않고요. 또 실제 유저들에 대한 어떤 UI나 UX도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어서 어떤 라이트한 유저들도 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동 플랫폼은 PC 플랫폼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페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제페토 세계 누적 이용자가 한 3억 명 정도 되고 10대 이용자가 한 90% 정도 되고, 또 해외 유저들도 굉장히 많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확장성도 있고, 다양한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여기서 어떤 소설도 연재도 하고 거기 안에서 공연도 하는 실제랑 거의 비슷하게 만든 어떤 메타버스 콘텐츠입니다. 또한 또 게임이라는 어떤 콘텐츠와 많이 연계돼서 많이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점은 누적 가입자 수는 많은 반면에 실제 활동하는 액티브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아주 크게 흑자가 나는 어떤 콘텐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로블록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콘텐츠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로블록스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누적 가입자가 한 10억 명 정도 하는 어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주 사용 연령층 한 80~90%가 다 10대로 사용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다른 어떤 메타버스 콘텐츠와 큰 차이점은 로블록스 내에 어떤 유저들이 어떤 로복스라는 어떤 화폐를 실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블록스 자체가 2006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로블록스로 명칭을 하면서 했었는데, 기존에 한 1989년부터 처음 등장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출시한 어떤 이프렌드입니다. 누적 가입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되고요. 어떤 모임하고 강연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대형 컨퍼런스 홀이라든지 야외 무대라든지 루프탑 학교 등등 한 18여 종의 어떤 테마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의 룸 안에 한 최대한 13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단점은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많이 있는 반면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길거리죠.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게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마인크래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대 유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해진 목적과 스토리 없이 유저들이 직접 스토리나 룰을 만들면서 실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평균 이용자 수가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대표적인 또 메타버스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디센트럴드입니다. 디센트럴드는 어떤 메타버스 통화 기반의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가상화폐를 위해서 실제랑 비슷하게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화폐에 만화를 사용해서요, 디지털 땅 랜드도 소유하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랑 거의 흡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콘텐츠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에 대한 디자인들이 기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게 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스트입니다. 어스트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 어떤 지구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홍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이제 아직은 이제 초기 형태의 어떤 알파 버전 정도로 나온 거고, 향후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굉장히 많이 지금 논의하고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호라이즌입니다.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실제 오큘러스 커넥트 6의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가상현실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이 직접 꾸민 아바타로서 실제 소셜 플랫폼처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과 접촉이 가능하게 만든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타버스 콘텐츠는 한 8종 정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런 PPT 자료를 만들면서 기존의 어떤 게임 콘텐츠와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랑은 무슨 차별화가 있는지, 특히 그래서 어떤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도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처럼 어떤 게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유저들이 계속 로그인할 수 있는, 계속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게임 콘텐츠랑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임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한 17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4위권 정도 순위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게임 콘텐츠는 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PC라든지 또 아케이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아케이드에 대한 콘텐츠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요즘에는 이제 기존의 IP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을 통한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게 또 게임 산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가장 빠르게 융합되고 있고 또 타 산업으로 파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게임 콘텐츠 하나 잘 만들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콘텐츠입니다. 게임 콘텐츠라든지 아까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어떤 스토리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섞어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 상용해 봐야 이거에 대한 성패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게임 콘텐츠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산업 자체가 요즘에는 이런 AI라든지 VR, AR, MR 같은 어떤 그런 가상현실 기반과 함께 상용화되고 있고요. 또 이런 AI를 통한 어떤 게임 개발 및 서비스 분야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신규 파생 산업으로서 e스포츠라든지 또 게임 아이템 거래라든지 또 IP를 활용한 어떤 캐릭터,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보면 원소스 멀티 유즈처럼 2차, 3차 컨텐츠로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게 게임 산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게임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다시 이런 게임 콘텐츠와 함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게임 엔진 기술,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 기술들의 어떤 발전으로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를 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둘째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어떤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요즘 보면 이런 가상세계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MZ 세대들의 어떤 콘텐츠 소비 행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예를 들면 뭐 저도 제페토를 해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실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조금 어색한데 요즘 MZ 세대들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친해지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금세 여러 번 만난 것처럼 실제 대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어떤 그런 소비 행태와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메타버스 콘텐츠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는 이런 싸이월드의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미니룸 안에서 있던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확장성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메타버스만의 가진 어떤 특징이자 어떤 요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실제 이런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어떤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콘텐츠만에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보시면 게임과 많이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게임 캐릭터로서 사람들이 추모식에 참석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부분도 있고요. 또한 실제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스콧이 콘서트 공연을 즐겨서 실제 오프라인 공연보다도 훨씬 많은 어떤 유저들이 접속을 하고 더 즐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메타버스 콘텐츠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는 게 이런 가상 인간입니다. 이런 가상 인간은 예전에 어떤 사이버 인간하고 좀 다른 개념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2020년 메타버스와 함께 이런 가상 인간을 활용한 마케팅 시장이 한 16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와 함께 일상생활에 다양한 활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시면 이 가상 인간 로지 같은 경우도 실제 TV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게임화라든지 게임 산업과 같이 연계돼서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태동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누구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크게 발전해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에 메타버스는 좀 환상이다. 그냥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순간은 없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태동기고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2027년까지는 이런 콘텐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놀이터 안에. 그럼 놀이터 안에 시소도 넣고 그네도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그런 콘텐츠들의 확산 기간이 한 202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메타버스 부분들이 발전한다 그러면 2030년 정도 되면 어떤 하드웨어 발전이라든지 콘텐츠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정착기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오늘 15분 발표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